살다 보면 몸에 상처 하나쯤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빨간 약이라는 소독약을 바르거나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었던 자리에는 딱지가 생기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상처를 치유하는데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쓰이 마코토는 소독과 거즈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소독하지 않고 소독약을 포함한 약재를 치료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상처 부위를 건조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상처 치료 원칙과는 정반대입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얕은 상처는 모공에서 피부가 재생됩니다. 깊은 상처는 유가라는 붉은색 조직이 상처를 덮게 되는데 그 표면으로 주변의 피부 세포가 이동해 피부가 재생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료와 관련 있는 세포들과 조직은 건조에 약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 세포는 건조해지면 즉시 죽습니다. 신경세포 또한 건조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원리로 인해 상처가 건조해지면 피부 세포와 조직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딱지입니다. 예전에는 딱지가 생기면 상처가 낫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상처 위에 생기는 이 딱지가 상처가 낫지 않고 오히려 곪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상처를 낫게 하는 자연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그것이 바로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입니다. 이것을 흔히 삼출액, 진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면 상처는 쉽게 낫는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물과 공기가 통하지 않는 것으로 상처 부위를 덮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식품 포장용 랩, 바셀린, 하이드로콜로이드 피복제 등의 스뷴 밴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뷴 치료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책에 실려 있는 한 사진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 상처인데 스뷴 치료를 적용했고 10일 후에 얼굴은 상처 없이 깨끗해졌습니다. 이 사진의 여성은 횡단보도에서 넘어져서 찰과상이 생겼습니다. 스뷴 치료를 적용하고 일주일 후 상처가 많이 아문 것이 보입니다. 일반적인 찰과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첫 번째, 우선 출혈을 멈춘다. 환부에 수건 같은 것을 대고 그 위를 가볍게 누르면 몇 분 안에 출혈이 멈출 것이다. 두 번째, 상처 주변의 피부에 오염 물질이 있으면 흐르는 물에 씻어낸다. 세 번째, 스뷴 밴드를 상처 위에 직접 붙인다. 네 번째, 밴드가 없어 포장용 랩을 이용할 시에는 바셀린을 얇게 바른 상처 위에 덮고 반창고로 고정시키거나 랩 위에 수건이나 거즈를 대고 붕대를 감는다. 다섯 번째, 스뷴 밴드는 적어도 하루에 1회 갈아준다. 더운 시기에는 하루에 2회에서 3회 교환해도 좋다. 교환할 때는 상처 주변의 피부를 깨끗이 씻어 땀이나 삼출액을 제거한다. 여섯 번째, 상처 부위가 매끈한 피부로 덮이고 삼출액이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밴드나 랩으로 덮을 필요가 없다. 일곱 번째, 막 재생된 피부는 색소 침착을 쉽게 일으키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한다. 이미 딱지가 앉은 경우에는 바셀린을 바른 랩이나 스뷴 밴드로 상처 부위를 덮어두면 며칠 안에 딱지가 저절로 녹아 얇은 막처럼 변하므로 걷어내면 된다고 합니다. 정도가 약한 화상 같은 경우도 스뷴 치료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뾰족한 칼이나 금속에 깊이 찔리거나 녹슨 못에 찔렸을 때, 동물에게 물려 피가 나는 경우, 깊거나 넓게 베인 상처,
상처가 떨어져 나갔을 때, 베인 상처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 피부가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통증이 있는 상처 등과 같은 것은 의사를 찾아가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책에는 이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상처 치유 사례들이 나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